네, 안녕하세요. 양선주 아이오라고 하고요. 이 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녔어요. 회사 다니면서 월에 200만 원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맨날 출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고 뭔가 발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이 항상 있었고, 그거를 뭔가 극복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다른 거를 공부해서 직업을 바꾸거나 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라고 항상 그 고민이 있었어요, 속에. 그러던 중에 제가 12월 달에 작년 12월이죠. 23년 12월 말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어떤 회사 동료랑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저 빼고 나머지 세 명이 그날 왜 술을 마셨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사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때 코인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었죠. 비트코인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근데 그날 어, 왜 술을 마셨냐면 비트코인이 그날 5,800만 원인가? 갑자기 이제 고점을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축배를 든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술자리에서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봤어요. 그날 업비트를 깔아서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봤고, 그 갈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런 창구가 없었죠. 저 배울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빠가 갑자기 1월 달부터 1월 달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트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바로 결제를 했어요. 1월 중순쯤 결제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데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부업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데 집중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줌방송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줌을 맨날 했었고 부프로님 브리핑도 있었는데 어, 제대로 그거를 활용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한 거죠. 차트는 있고 결제는 했겠다. 시간은 가죠. 그러니까 L2에 들어가래. L2L에 들어가래. 그때 윤민호 대표님 한번 제 상동 오셔가지고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L2L에 들어가래.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손실도 많았고 어, 이익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따는 만큼 잃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걸 하면서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월쯤에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한답시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장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때는 들어가면은 먹고, 근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좀 체질인가 보다. 좀, 나 좀 천재인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막 젊죠? 그러니까 이제, 나 젊어서 좀 잘하나? 이런 생각에 혼자서 막 선물하지 말라고 그때는 했었어요. 선물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선물도 혼자 바이낸스 깔아가지고 다 코인티아를 하는데, 저는 막 바이낸스 하고 싶은 거예요. 바이낸스가 제일 큰 거래소래. 그러니까 거기 좀 발 좀 담가볼까? 이러고 혼자 바이낸스 설치해가지고 막 영어도 모르는데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래서 막 솔라나를 맨 처음에 그 기억이 나요. 솔라나를 뭘 걸었어요. 롱인지 숏인지 기억도 안 나고 뭘 걸었는데 그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게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는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근데 그게 뭐 얼마를 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눌러봤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물도 시작을 하고, 네, 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뭐 젊은 사람들은 잘하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고, 저도 헤매던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뭐 제가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시간을 믿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도 물릴 때도 있습니다. 물릴 때도 있고, 뭐 손절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25살입니다. 이제 2000년생이에요. 00년생인데, 2000년 1월 달에, 네, 갑자기 생일을 공개한, 네, 어쨌든 제가 25살인데, 제 주변에 꽤 코인이나 뭐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SNS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활발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막 그때 1억 찍고 했을 때, 다 그때 비트코인, 제 아는 언니도 전혀 코인 모르다가 비트코인 1억 찍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300만 원 넣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고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다들 사업으로 전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자녀분 있으시면 정말 많이 이렇게 얘기해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라는 얘기보다 이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트레이딩을 배우는 것 자체가 제 앞으로 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배우면은 진짜 10년, 20년 써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커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25살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현재 시점에서 75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75년을 더 살면 그때 과학이 더 발전해서 150세가 되면은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돈도 없는데.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걱정이 되신 자녀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데려다가 이거를 본업으로 삼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고 그거에 그 20대들이 혹은 30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저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많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 제 또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도 좀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제 제 이야기고, 어,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제가 4월 중순에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고, 전업으로 하고 돈을 정말 찍어내게 되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 뭐 배우고 살지? 그러니까 뭘 해먹고 살지였는데 앞으로 뭘 배워서 뭘로 더 발전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생각의 차원이 다르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제가 감히 젊으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젊었을 때 돈이 있어 봤다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달이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다 나가는 삶을 살다가 조금 돈이 있어 보니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 현재는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일을 정리하자면 4월 달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열심히 하면서 무엇으로 더 나 자신을 성장시켜 갈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차트 보는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제가 어떻게 봤는지를 또 화면 공유해서 아, 멋지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입이 좀 풀리네요. 음. 자, 화면 보이실까요? 화면 공유한 거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음, 차트를 볼 때 코인들이 정말 많죠. 코인 리스트 딱 켜면 전체 보기 했을 때 한 200 몇 개 나오잖아요. 이 정말 많은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정해서 가야 되나? 당연히 메이저 코인 정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메이저 코인도 예를 들어 9%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만 해도 20가지 정도 되잖아요. 20가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다 보려고 하면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 저의 입장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라서 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0개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들어갈 거가 많아서 좋을 것 같은데 막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코인의 종류를 줄였어요. 제가 하는 코인의 종류를 줄여서 지금 제 즐겨찾기 목록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다예요. 제 즐겨찾기, Recording in progress. 네, 즐겨찾기 목록에 이렇게 아홉 개 를 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고야 알림 받으시죠. 알림도 여기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6.4 알림도 받으면은 또 좋은데, 저는 6.4 알림은 사실 꺼놔요. 6.4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냥 고야 알람 어플 켜셔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6.4 알람도 꺼놓고 6.4를 마스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더 초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하시려면 우선은 메이저 코인 마스터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을 마스터한다라는 거는 이 리트리 차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6.4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즐겨찾기를 9개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뭐 브리핑에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은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이 9개 중에서만 하겠다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이 외의 코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코인 뭐 예를 들면 월드코인이 좋대. 오늘 뭐 올라갈 것 같대. 내려갈 것 같대.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야 제가 이 코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고야 리트리 차트 자체도 읽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것만 보시는데 그래서 저는 딱 차트 켜자마자 즐겨찾기 누릅니다. 즐겨찾기 누르면 여기 쭉 나오죠. 즐겨찾기 눌러서 가장 먼저 항상 비트코인 확인해야겠죠. 제가 이쪽 화면에다가 오른쪽에 켜놨는데 이 화면에다가 제가 어떻게 매매일지 썼는지 보여드리려고 켜놨어요. 매매일지는 손으로 쓰시는 거 정말 권장드립니다. 손으로 쓰셔야 딱, 아시죠? 손으로 쓰셔야 좋습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가 생존한다고 했어요. 저 들은 얘기가 많아서. 어쨌든 자 비트코인을 탔습니다. BTC라고 적고 예를 들면 오늘 날짜 적겠죠. 오늘 날짜 8월 18일 지금 몇 시죠? 9시 비트코인 차트
딱 켜자마자 2일 차트가 나오죠. 저는 스코어 차트를 굉장히 신뢰해요. 이게 신뢰를 처음부터 신뢰하라고 하면은 신뢰가 안 되고요. 당연히 여러 번 해보시면서 신뢰가 돼야지 그 다음에 믿고 갈 수 있는 심리적인 그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해보시는 거예요. 고야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트를 못 믿는 분들이나 혹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얼마나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해보고 그거를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 왜냐면 저는 맞거든요. 똑같은 차트를 보는데 나는 맞고 안 맞아. 그러면은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이 맞는 거겠죠? 잘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매일지를 쓰면서 이 스코어 차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매매일지 꼭 쓰셔보시는 걸, 손으로 쓰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쓰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켰을 때 2일 차트 나오죠? 2일 차트. 를 봐요. 뭘 보냐? 밑으로 내려서 위에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게 세력선이 아래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봅니다. 세력선이 현재 아래 있죠. 아래 있는데 이격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은 조금 있다. 조금 떨어져 있다. 아래에 있다는 거는 하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세력이 하방을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안 보고 1주 차트로 바로 갑니다. 음, 1주 차트. 1주 차트는 지금 현재 세력이 위에 있네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격이 없는 것으로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빅터스 이렇게 하고요. 3번은 뭘 볼까요? 당연히 3주 차트 보겠죠. 3주 차트. 네. 어, 안 볼게요. 땀나요, 땀나. 여기도 상단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는 붙었네. 그래서 그냥 붙었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현재 시그널 확인합니다. 시그널 현재 뭐죠? L2에 L2에 L, L2 그 다음에 5번은 고야 라인의 기울기. 그러니까 고야 기울기가 오른쪽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6번은 캔들의 위치를 적는 거예요. 캔들 위치. 이게 지금 현재 캔들이 고야 라인의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여기까지 적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사실 뭐 조금 떨어짐 붙었음 요 정도는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이제 보다 보면 보이시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나의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적어 놓고 밑에다가 그러면 요거를 내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혹은 앞으로 진입을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지금 현재 L2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일 센 거는 결국 시그널이더라고요. 숫자 시그널이 제일 세니까 L2인데 현재 하방 조금 떨어짐이 있죠. 그래서 L2이기는 하나 앞으로 2일 내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는 큰 그림
그 다음에 4, 5, 6번은 작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세분화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앞으로 2일 동안은 앞으로 2일 내에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히 보니 L2 시그널이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해. 그런데 언젠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 근데 만약에 이게 상방이에요. 그러면은 L2의 상방이다.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더 좋겠죠. 여기는 어, 예를 들면 롱으로 오래 홀딩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하방 조금 떨어짐이 있으니까 L2이더라도 롱으로 계속 홀딩한다기보다는 먹고 빠지고 해야겠구나라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그림을 그린 후에 밑에다가 적습니다. 우리 시바지노고 너무 좋죠. 저는 진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윤미 대표님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싸워싸봐 진짜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그널 바뀌면 여기서 진입해, 여기서 진입해, 여기서 진입해, 여기서 진입해. 지금 몇 번 먹었어요? 4번 먹었죠. 여기는 좀 멀어져서 못 먹었다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바지너고를 여기다가 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L2야. L2 롱을 잡을 건데 결국 나는 여기서 롱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가? 중요한 거 우리 뭐예요? 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하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상향 죄송해요.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고야 라인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러면 고야 라인이 어디쯤 올까요? 대략 이쯤. 고야 라인이 이쯤 위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이어갈 수도 있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살짝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고야 라인 왔을 때 매수를 할 거니까 고야 라인이 여기 말고 여기 조금 보수적으로 합시다. 여기 고야 라인이 한 요 정도 쯤 위치를 하겠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고야 라인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상향을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쯤에 위치를 하겠는데 고야 라인이 여기까지 오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마중 나갈 수도 있죠. 조금 마중. 저는 마중 나가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마중 나가면 좀 빨리빨리 되니까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롱으로 들어갈 건데 어디서 들어갈 거냐? 고야 라인에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겠죠. 뭐 마중 나간다고 하면은 5, 9, 7 하나 둘 롱으로 들어간다. 고야 라인에서 진입 몇 달러야? 5, 9, 7 하나 둘이었나요? 달러. 고야 라인에서 진입. 진입.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진입하는 타점이 나왔죠? 진입 타점 나왔는데, 진입을 하면 우리 1% 말씀하시잖아요. 1% 플러스 1%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는 SR 라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SR 라인을 보고, SR 라인,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고야 라인과 SR 라인 반절 정도는 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나만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나만의 셀선, 나만의 바이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셀선, 여기서,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셀선 앞에 요 정도 그어도 되고, 이거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진입한 곳과 셀선 가운데 잡았어요. 네, 가운데 반절 정도 잡을 때도 있고, 뭐, 반절 잡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당겨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딱히 잡을 데가 없긴 하네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셀선 마중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 하시는 게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바이라인, 셀라인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 고야 라인이 상승했을 때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셀선이 가깝기 때문에 셀선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고 이 중간에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서 자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59943. 59943. 이게 뭐냐면 보야 라인과 셀 원투 라인 중간 이런 식으로 저는 SR 라인을 활용을 해서 그 SR 라인을 가지고 뭔가 뭐 수학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아니에요. 그냥 그 중간 어디, 그러니까 차트를요 숫자로 보지 마시고 그림으로 한번 봐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저는 권장드리는 게 대충대충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플러스 몇 달러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꼬리 끝에 셀 1, 2가 있죠. 그런데 셀 1, 2까지 우리가 딱 잡아버리면 안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중을 나가는데 어디서 마중 나갈 거냐? 그러면은 여기 캔들이 몸통이 여기 2개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도 잡는 거예요. 그냥. 응. 이런 식으로 그냥 나만의 지지 저항선을 그려요. 이게 진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여기도 여기 쌍봉이죠? 여기 그냥 그어요.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그냥 여기 이런데 그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선을 여러 개를 그어 놓고 이렇게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저도 그런데 이걸 이게 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 감이 생겨요. 이게 좀 안 되시면은 1% 그냥 하시는 게 1%가 최고. 1%가 최고. 시바지노고 1%가 최고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셀라인이랑 바이라인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야라인이랑 바이라인, 셀라인 여기가 이격이 짧기 때문에 그냥 셀라인에서 마중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만약에 이격이 커요. 예를 들어서 셀라인이 고야라인이 여기 있고 셀라인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이격이 크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반절 그냥 끊고 갔어요. 응. 그냥 그림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잡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매도를 진입하고 매도를 걸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한참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마음속에 그런 시간 개념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짧게 먹는다라고 내가 막 머릿속을 정하고 들어갔으면 그 짧게가 몇 시간인지가 있었어요. 짧게 4시간 혹은 6시간? 길게? 그럼 하루. 이런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먹을 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2일 차트 하방이잖아요. 2일 차트 하방이기 때문에 L2라고 하더라도 제가 짧게 먹고 빠진다, 짧게 먹고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먹고 빠질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진입됐을 때 4시간 안에 4시간, 숫자 4시간, 4시간 안에 먹고 빠진다. 혹은 6시간 안에 수익 내고 빠진다. 그 이상 지지부진하면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 시간 개념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게 조금 팁 아닌 팁? 네. 그런 게 좀 됐고. 그리고 내가 먹고 빠졌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욕심을 계속 버리셔야 되는데 내가 먹고 빠졌는데 막 갑자기 팔자마자 막 올라가. 그럼 그냥 그건 내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내 거 아니었던 거가 되기까지 저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욕심이 버리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이 욕심을 많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고 결국 매매는 심리전이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일지를 적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1, 2, 3, 4, 5, 6번의 사실에 대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진입할 건지를 적었어요. 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까 들어있죠? 롱으로 들어가는데 스코어가 하방이므로 짧게 먹고 빠진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이런 나만의 스토리,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롱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고야 라인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밑에가 주관적인 얘기죠. 위에는 객관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밑에 게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이거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 게 맞고 틀리고 물론 수익 내면 좋겠는데 뭐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틀렸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기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매매일지를 써 놓으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밑에다가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도 내가 위에 사실을 근거해서 고야라인 기울기가 예를 들면 우상향이어서 상승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숏을 잡았네? 이런 식으로 반성이 돼요. 반성문을 여기다가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성장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이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코인들에 대해서 이 매매 일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확실한 거를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아침에 두 개 잡고, 뭐, 오후에 두 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드 분할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시드를 어떻게 분할했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50만 원은 선물을 했고요. 저는 선물을 물론 현물만 하시는 분은 정말 존경해요. 그 진짜 대단한 건데 저는 이제 선물을 하니까 그리고 50만 원은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을 어떻게 분할하냐? 3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는 롱 그리고 또 한 개는 숏 또 한 개는 현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시드를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코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하나를 들어간다고 할 때 몇 퍼센트를 들어갈 거냐 하면 3분의 1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3분의 1 들어갈 때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죠. 거기서 또 분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분할을 해서 썼다는 거. 시드를 3분할을 해서 한 코인에 몰빵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금은 항상 보유하는 거예요. 현금은 언제나 보유를 해야 이게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현금을 꼭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정말 급한 일 있을 때 불도 끌 수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롱 하나, 숏 하나를 찾았던 거는 뭐냐면요. 비트코인 눈치를 항상 보니까 비트코인 추세가 엄청 급하게 뭐 상승이다. 그러면은 롱만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는 그냥 들고 있어. 안 잡는 거예요. 숏 잡을 게 없잖아요. 다 롱롱롱롱인데 숏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럼 안 잡아요. 그리고 숏 하나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뭐 너무 하방이야. 그러면은 숏만 잡고 하나는 그냥 들고 있어. 롱 잡아야 될 거는 그냥 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롱 하나 숏 하나 잡는 건 뭐냐면 롱롱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롱롱 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두 개만 항상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최대 두 개까지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원칙이 그거였어요. 최대 두 개까지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포지션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저거 들어가면 무조건 먹을 것 같아. 그럼 남은 현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 일 남은 현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참아요. 참아내는 제 원칙이 그거였거든요. 현금 하나는 무조건 갖고 있겠다라는 원칙이 있었고, 포지션 두 개 이상 잡지 않는다, 세 개 잡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현금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싶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금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계속 매매일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이거 매매일지 쓰는 거요.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거 안 써도 되지 않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매매일지 꼭 써보시고 그러면은 매매일지 써보시면 아 하는 때가 와요. 그때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러죠? 신뢰가 생기죠. 이 트리 차트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매매일지 물론 쓰시는 게 좋겠지만 안 써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감이 와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무조건 매매일지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방법 말씀드리면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차트 즐겨찾기 눌렀을 때 여기에 9개의 코인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코인들의 2일 차트가 쭉 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고른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포지션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뭘 들어갈래?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당연히 눈치를 본 다음에 지금 이 차트를 보는 거예요. 딱 뭘 들어가야겠다. 뭘 하나 포지션 잡아보자 라고 하면 비트코인 일단 눈치 보고 지금 방금 눈치 보고 왔잖아요. 상방으로 가긴 갈 건데 하방으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짧게 먹고 빠진다. 이거를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스코어 차트를 봤을 때 이격이 큰 게 나와요. 지금 여기 STX, 스택스거든요. 스택스가 지금 하방으로 이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 고개가 얘는 밑으로 갔죠. 이 시세는 위로 갔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다른 게 좋아요. 이런 거 스택스 같은 거 들어가서 얘 조금 내려갈 것 같네. 이렇게. 자, 스택스. 그 스코어 차트, 2일 차트를 열어놓고 고르는 거예요. 이격이 큰 걸로. 골랐으면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L3네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L3면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틀 스코어 차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스코어가 하방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하방으로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L3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 잡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가 앞으로 숏으로 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고 얘가 이제 만약에 가다가 S 신호가 떴어. 그러면은 좋아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택스가 스코어 차트상 이격이 하방으로 크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L3라서 숏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격이 하방으로 크더라도 들어갈 수는 없고 오히려 여기 L3니까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시 캔들이죠. 이 L3 시그널 확정되는 거 확인하시면 고야 라인 기울기 보고 차라리 롱을 들어가는 게 맞겠죠?
롱으로 들어갔다가도 짧게 먹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요거는.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가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스코어 차트를 기반으로 밑에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스코어 차트가 정말 잘 맞습니다. 진짜 해보시면 오, 스코어 차트 최고야 이렇게 돼요.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팁 첫 번째는 코인 종류 압축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따라서 가는데 이 매매일지 작성하면서 계속 같은 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눈을 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급하게 진입하지 않는 거, 항상 느긋하게 시그널 확정되는 거 확인하고 뭐 급하게 추격 매매하지 않고 그리고 원칙을 세울 때 나만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냐면 뭐 1% 먹고 빠지겠다 이런 숫자적인 원칙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시그널이 뭐 L인데 숏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L2가 그런 경우 있어요. L2가 떴어요. L2가 떠서 급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뭐 저거 상승을 했으니까 피보나치 되돌림 막 떨어진다는데 저거 반절까지는 되돌릴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꼭지에서 숏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 시그널로 매매하지 않겠다. 그게 저의 매매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매매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절대 뇌동 매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뇌동 매매잖아요. 상승했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뇌동 매매 하지 않겠다. 그리고 추격 매매 하지 않겠다. 이런 나만의 원칙들을 자꾸자꾸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루 수익 목표 세우시는 게 좋아요. 하루 수익 뭐 예를 들면 1% 줬는데 1% 감질맛 나. 1% 한번 하루에 3번 할래. 이런 1% 3번 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3% 먹을래. 라는 나만의 수익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데 100% 수익률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러면은 풀이 죽죠. 풀이 죽으면은 뭐 하게 되냐면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게 차트를 제대로 안 보고 막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나면 한 텀 쉬고 들어가시고 손실 나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L2가 떴다가 S2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손절 안 하시는 경우 있어요. 횡보장에서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뭐 손절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이실 때 손절을 많이 해보셔야 그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익절하듯이 손절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